이 5월달 이 태양이 지글지글 끓던 날 또 돈 받으러 왔다가 이게 지금 구속 기소됐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그날 유동규 만난 적 없어 막라고 얘기하면서 알리바이 현장 부재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인간들이 야로 부리다가 딱 걸렸죠. 그래서 줄줄이 다 사탕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날 없었다는 거를 예.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그렇죠. 라고 이제 뭐냐면 그 면회 왔던 저기 그 의정부 거기에 저기 국회의원 이름이 뭐였더라? 의정부도 여러 명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재명하고 제일 친했던 그 민주당 국회의원. 예.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갑자기 저도 사람 이름이 가끔씩 이렇게 딱 막힐 때가 그래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면회 와가지고 예. 알리바이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용이 그날 정성호. 예. 연수원 동기고 서울업대 출신. 이번에 뭐 국회의장 후보 나오려고 하다가 가만히 있어. 해가지고 못 나와서 좀 기분 안 좋대는. 가만히 있어. 그 나올 순번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김용면회가 그 알리바이 만들어라 그랬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김용이 이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를 가담했던 게 이제 서 씨하고 박씨.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젊은 애들이. 그쵸. 그 젊은 애들이. 근데 그 알리바이 조작단 회의가 있어요. 어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구나. 그걸 알리바이를 만들고 그거 한 게 그 조직단 회의에서 나온 거예요. 이야,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조직적인 범죄로 사법방해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까지 만들었냐면 포지티브 여론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유동규한테는 네거티브 이미지를. 맞다.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거죠. 아예 그 문건이 나왔다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그 회의를 매주 열고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이 변호사, 그 다음에 언론인, 그 다음에 정치인, 거기 다 끼어 있는 그런 회의였고 거기에 누가 좌장이었냐면은 이한주가 지금 민주연구원. 그때 경기연구원장이고 이제 지금 민주연구원이죠. 그렇죠. 이재명의 책사. 뭐 책사인데 뭐. 그래도 이재명의 제갈공명이라고 하던데. 그냥 말이 그런 거고요. 대갈공명이에요? 그냥 뭐냐면은 그냥 뭐 내가 볼 땐 별로 상태 안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진상이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한주 말 들었다가 꼭 망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또 이런 상황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한주가 이제 거기 차장이 돼가지고 그 모임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제일 막내가 되는 게 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부름하던 박시서 씨가 심부름하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캠프에도 근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사실은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관이 한 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회의를 매일 하고 그다음 그 회의한 내용 가지고 애들한테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켜가지고 한 애들이 바로 박시서 씨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얘기했듯이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그날 나는 여기선 김용이죠. 나는 유동규 만난 적이 없어. 그리고 그 시간에 이게 수원에 있는 경기 상권진흥원장 컨벤션 센터. 광교 컨벤션 엄청 크잖아요. 거기 결혼식도 하고 제가 거기서 결혼식 사회도 봤습니다. 거기서 있었다라고 하면서 각종 증거들을 조작하고 증거 조작 공장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증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때 누구랑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상권 진흥원장 이응우랑 있었다. 그렇죠. 이응우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또 한 명 이응우랑 또 다른 한 명이 또 추가돼요. 그래서 3명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3명이 다 증인으로 그러니까 2명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나와서 위증을 해요. 그렇죠. 뭐라고 위증을 했죠? 자기가 그때 갤린더를 보니까 구글 갤린더를 보니까. 구글 갤린더에 김용이랑 약속이 돼 있었다. 그날 보니까 약속이 돼 있더라. 그래가지고 셋이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
게다가 거기에 그 여론조작단이 뭐까지 하냐면은 그 정민용이 그때 같이 봤던 들어온 걸 봤던 정민용이 그 당시에 남색 사파리인가 무슨 사파리를 입고 있었던 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민영이란 것은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때 개발이 아니고요. 예, 아무튼 기획 쪽에 기획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민영 변호사, 그러니까 남욱과 그 정민영 이 둘 변호사 상대 선후배인데 그때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계셨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취직돼 있었던 것이죠. 예.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민용하고 저하고 그때 다시마 사업을 했거든요. 다시마 사업. 다시마 비료. 맞다. 비료 사업을 하려고. 맞다. 거기 이제 사무실 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온 거예요. 성남도시공사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유원홀딩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오니까 정민영도 봤겠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봤고 그래서 정민영이 그때 남색 사파리를 뭐 입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의하는 그 회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 정민영이 옷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색 사파리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탄핵시키기 위해서 양복을 입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옷까지 기억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옷은 뭐 입었냐? 이제 지네들 변호사가 물어보니까 그때 검정색 뭔가 무슨 색 양복을 입었던 것을 기억한다. 사파리하고 양복은 엄청 차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사파리 그날 안 입었다. 그래.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김용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남색 사파리가 나왔어요. 헐. 지목했던. 그러니까 그게 나왔어요. 물증이 나와버렸네. 예, 물증이 나온 거예요. 증언과 다른. 네. 그러니까 그 남색 사파리를 갖다가 입지 않고 왔으면 그 장로 안에 있는 남색 사파리를 정민영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렇지. 예? 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검찰 측에서 이제 뭐를 했냐면 그날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컨벤션 센터는 입출차 기록이 다 있잖아요. 그렇구나. 요즘 이게 자동차가 딱 들어가면 번호판 딱 해가지고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죠. 돈이 얼마냐 이게 과금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과금되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차 번호 몇 번에 얼마가 붙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차가 또 공짜로 갔는지 안 갔는지 다 나온다고. 그렇지. 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거 기록이 보니까 없어. 왔다고 하면은 지가 이게 성남에서 있다가 그 수원에 가가지고 거기 성남 그 컨벤션 센터에 갔다고 하면은 뭐 걸어갔을 것도 아니고 뛰어갔을 것도 아니고 차 타고 갔을 건데. 대가리 보침 메고 갔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없는 거예요 기록이.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은 거기가 그러면 불법 주차가 가능하냐? 불법 주차가 안 돼요. 안 돼요. 거기 광교가 거기 불법 주차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신도시에 무슨 불법 주차야. 거기 도로에 불법 주차 한 데가 한 대도 없어요. 한 대도. 그 대로라서 안 돼요. 그리고 어디다 멀리다가 주차할 수 있냐? 없어요. 멀리 대놓고 가려고 하면 냅다 멀어. 엄청 멀어요. 엄청 크잖아. 뭐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냥 컴퓨터 대면 되는데. 들어가면 되는데. 회의하러 갔는데. 회의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공짜지. 그렇죠. 공짜로 그냥 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멀리 가고 불법 주차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들이 이제 이거를 다 뒤져본 것 같아요. 다 뒤져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 로고 파일이 다 있는데 거기 보니까 컨벤션 센터에 있다고 이야기한 시간에 지 사무실에서 텔레그램하고 있었던 거예요. 딱 걸렸네. 지 사무실에서 텔레그램을 로그인하고 로그아웃하고 이러다가 이제 뭐냐면 그 사무실에서 나오고 들어온 시간이 오히려 그 차 기록이 딱 있는 거예요. 자기 사무실에서. 그렇네. 그리고 그때 제 기억에 재판할 때 기억에 판사님이 아주 기지를 발휘하셔가지고 아니 휴대폰 뭐 며칠 약속 뭐 다 있다고 하는데 원본 좀 내시죠? 이런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판사님이 제가 볼 때 천재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판사예요. 그 판사님이 이제 저도 있었잖아요. 이용우가 뭐냐면 제 그 구글 캘린더를 보니까 그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판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 원본을 그 휴대폰에 해서 그거를 찍은 거를 지 사진을 찍은 거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렇죠. 예. 캘린더. 그렇죠. 그래서 그 찍은 사진을 찍은 그 핸드폰을 제출을 해라. 그래서 하니까 우물쭈물하면서 뭐 당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네. 개인적인 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고 아하. 그 구글 갤린더요. 네. 입력한 로그 기록만 보겠다.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 구글 갤린더에 입력할 때 입력한 날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날이 2021년 5월 3일로 특정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럼 5월 3일로 특정이 됐으면 그 입력을 5월 3일 이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타임머신이 아니지. 예, 약속일 그러니까 2021년 5월 3일 이전에 보통 약속 잡으니까 내가 뭐 일주일 전이건 일주일 전이건 뭐 한 달 전이건 하루 전이건 그렇죠. 하루 전이건 적어도 1시간 전이건 뭐 딱 해놔야 돼. 1시간 전에 입력은 안 하죠 보통. 예. 그냥 가죠. 예, 가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 전. 그렇지. 입력을 해야 이제 그날 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기로 약속된 게 이제 최소한 하루 전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21년 5월 2일 정도에는 그걸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전에 약속 전에 입력한 게 있는지를 날짜를 보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그 결국 사진으로 보여진 것이 진짜 이전에 약속했던 그것이 맞는지에 대한 진실성을 확인하고자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럼 만나게 근데 로고 파일이 맞아. 그러면 그렇지. 그럼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걸 내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그 핸드폰을 잊어버렸다. 에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잊어버려요? 아니, 김용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이응우가 그러니까 이응우의 핸드폰에 있던 거거든. 근데 그거를 며칠 전에 제출해놓고 안 내. 그러니까 판사님 내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판사님이 직권으로 그건 검찰이 한 게 아니에요. 예, 맞아요. 판사님이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내버려요.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압수수색을 갔더니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잊어먹었다. 며칠 사이 잊어먹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위증죄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니까 이 사람이 다 불었어요. 누구누구가 다 시켰다. 그러게. 이응우가 이제 다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왜 불었느냐? 나중에 이제 법정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 불었느냐 그랬더니 이유를 말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재명 잘 되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똑같네. 다른 인간들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또 다른 이유는 또 뭐가 있어요? 그거를 좀 도움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할까 싶어서 그냥 내가 눈 딱 감고 그냥 눈 딱 감고 했다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그 세부적인 스토리는 누가 만들어줬느냐? 얘들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구속된. 서씨하고 박씨하고. 야, 이거 딱 보면서 이 스토리텔링을 스토리텔링까지 다 만들어요. 전 이거 약간 못 사겠는 게 최근에 그 술 먹고 운전해서 구속됐던 그 트바로티 김호중 씨하고 좀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김호중이 착각한 게 있죠. 자기는 이재명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재명이나 이게 강조하게 하는 거지. 자기는 이재명도 아니면서 이재명을 따라하다가 이게 큰일 나게 생긴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막 다른 것까지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도 좀 트바르티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이재명은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9월 달이면 선고 하나 나는데 10월 달까지 아마 10월 11월까지 그 법정 인사 전까지 2개의 재판이 아마 판결될 겁니다. 야, 이거 뭐 우리 댓글에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언더우드님 당황했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판장님이 휴대폰 내세요 하니까 얼음 딱 된다는 거 아닙니까? 딱 얼었죠. 그때 직접 법정에 계셨어요? 있었죠. 그 이모 우리 이후 딱 보셨어요? 딱 보고 있었어요. 그때 얼굴이 표정이 어땠습니까? 재판장님이 휴대폰 그러니까 막 변호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재판장님이 아니라 변호사를 쳐다보고 있다. 안절부절.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쪽에서도 쳐다보지 말라고. 날 보지 마. 날 보지 마.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내세요. 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내라니까 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영장 77시간 때는 다 부른 거예요. 다 부르지. 다 부른 거예요. 결국 안 불었다가는 지가 완전히 그냥. 그래서 구속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흥우는 그걸로 해가지고 어쨌든 자백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그 다음에 자백했으니까 했는데 얘들은 끝까지 애들 서시 박시 젊은 친구들. 애들은 끝까지 부인을 했거든요. 네. 그런 바람에 이제 애들은 구속이 된 거예요. 죄명이한테 줄 섰다가 망했네.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옆에서 공 세워서 출세 한번 해보려다가 목숨 잃고 감옥 가고 이렇게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지금 요번에도 이재명 재판에 또 가짜 증인이 2명이나 등장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데리고 있는 그 이재명 그 선거법 재판에서 그 자기가 성담시에 있다가 저기 경기도로 가갖고 자리 준 인물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2명을 증인으로 왔어요. 그래요? 근데 증인들이 어떤지 아세요? 어땠어요? 검사들이 뭐 물어보면 검찰 쪽 보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판사님이나 이렇게 검사 보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야기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변호사 쪽을 쳐다보고 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법률 용어로 변론 전체의 취지라고 합니다. 변론의 전 취지라고 하는데 판사님은 법대에 앉아가지고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말 자체를 일단 보고 그것 외에 이 사람의 태도를 보죠. 안절부절 못하는 건지 정말 단호하게 진실을 안절부절 못하죠.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안절부절. 이게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검찰에서의 질문이 딱 들어오니까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판사 보다가는 내가 진실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변호사님 SOS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이제 위증으로 근데 공무원 출신들이라서 이재명이가 요번에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국회에서 공무원들이 위증을 하고 국회에 와서 위증을 하고 공무원들이 자료 제출도 잘 안 하고 심지어는 출석을 거부하는 사태가 있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을 엄중하게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판사? 자기 일이네.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가 법정에 출석 안 하고 위증 교사하고 그런 게 불성실하게 한 게 이런 지 이야기를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자기가 그러면서 뭐라냐면 공무원들한테 겁주는 거야. 뭐냐면 저기 공무원들이 그렇게 돼서 이제 위증을 하게 되면은 그 연금이 다 날아간다. 연금이 날아간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재명을 감싸려고 증언했던 그 두 사람이 옛날에 성남시 공무원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날아가게 생긴 거죠. 참. 권모 씨하고,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김영 뇌물 사건. 김영희 뇌물은 그때 유원홀딩스에 받아갔다는 돈이 그게 1억 6천이었습니까? 그 당시, 아니, 유원홀딩스에서 왔을 때는 1억. 1억. 어쨌든 그걸로 해서, 김영희가 1심에서 정치자금법하고 뇌물로 해서 총 금액 받아간 거는 이제 6억. 6억이죠. 그렇게 해서 그걸로 해서 지난번에 징역 5년 나왔었습니까? 징역 5년 나왔어요. 징역 5년 나왔던 것으로 알고 법정 구속이 됐었죠. 근데 그것도 또 재판이 어영부영 길어져가지고 김영희도 지금 불구속 재판 받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2심에서 어영부영 길어진 게 아니라 이제 얘들이 늘릴 만큼 늘려요. 그래서 헛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도 항소심에서 원래 웬만한 거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죠. 안 받아들이는데 이제 뭐냐면 구글 타임라인 나왔다 이거. 그걸로 타임라인에 대해서 이제 감정 신청했. 지난번에는 그러면 진작 구글 내든가 1심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에 타임라인 냈는데도 지 핸드폰은 잊어먹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글 타임라인 어디 있어? PC.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거기 클라우드에 있다 이거. 클라우드에 있다. 자, 클라우드에 있는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맨날 이야기했는 게 야 우리가 핸드폰 여기 아이폰이 가지고 있으면 타임라인 다 찍힌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돈 받으러 갔다 온 거나 이런 것들은 변경해놓고 해놓고 난 다음에 구글 타임라인을 해놓은 그 변경이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삭제를 해버려요. 아니 이게 핸드폰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구글 타임라인을 갖다가 타임라인은 조작이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거죠. 휴대폰을 내면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동선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할 수 텐데 있는데 그 원본은 없단 말이에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없다고 해버리고 그냥 조작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저기 구글 클라우드 그런 거기에 타임라인을 조작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거기다가 표시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살인범이 구글 타임라인 조작해놓고 난 다음에 나 핸드폰 버려놓고 나 거기 안 갔는데요. 타임라인 보세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결국 그리고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이 조작도 가능하고 더불어서 어디 갈 때에 일부러 딴 데 놔두고 꺼놓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든 해서 어떤 늘려보려고 그 재판을 길게 빼서 어떻게든 판결 선고되는 거를 늦춰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란 거죠. 참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근데 더 그 재판 중에 재밌는 게 김용이 자기가 이제 항상 거물리는 걸로 생각해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미 김용을 버렸어요. 이재명은 김용 재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김용 일반적으로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제 변호사들은요 제가 무슨 말하고 싶어도요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다 말려요. 판사님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없다. 그러면서 이제 딱 말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용 변호사들은 안 말려요. 그래서 김용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그거 검찰들이 저한테 하는 거 이런 재판이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재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일장연설을 해요. 제가 정치인이네. 예. 그러면 판사님이 그거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야, 제가 무슨 민주투사냐? 아니 여기에 무슨 저기 뭐 뇌물하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들어온 애가 부패범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거기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걸 내가 다 보고 난 다음에 했고 내가 이제 증인 나갔잖아요. 증인 나갔는데 내가 이렇게 눈을 딱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씩 돌리고 저는 제 눈을 똑바로 못 봅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 IHN님 그 조심성 많은 이재명이가 김진성이한테는 왜 전화를 해서 녹음을 당했을까 하는데 아마 우리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 주시죠. 그 맥락을. 그러니까 맥락을 아셔야 돼요. 오죽급했으면 지가 직접 전화했겠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지가 직접 안 하죠. 누구를 시켰냐면 김진성하고 같이 사업하고 있던 그 당시에 백현동 사업을 하고 있던 같이 사업하고 있던 그 김인석.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발로부터 76억을 받은 김인석한테 통해 가지고 원래 이제 김진성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위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거기 그 녹취록에 있다시피 김진성은 그 당시에 기장하고 같이 안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있었냐면은 선거 캠프에 있었어요. 2002년도 당시에 그 당시에 뭐냐면 선거 기간이었어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선거 캠프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난 그 내용도 모르는데 그거를 내가 위증하라는 거냐. 안 해요. No 하니까 이제 뭐냐면 정진상이 이번엔 전화를 합니다. 사장이 이재명의 그 그림자 정진상이 전화했고 부탁을 하는데 정진상의 부탁도 거절합니다. No. 그러니까 이번엔 누가 납서요?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전화하는데 김진성이 텔레그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텔레그램이 안 되던데 뭐 설마 또 지 이야기를 지금 이 돈이 얽혀 있는데 김진성이 그 당시에 김인섭한테 20억 받으려고 그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바울이한테 75억 받아가지고 그 중에 그거 돈 나올 딱 그때였죠. 그때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제 막 그러고 있을 때니까 설마 뭐 녹취하겠나. 그러니까 녹취에 불안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도 조심히 하는 거예요. 조심. 굉장히 조심히 하는 거예요. 말투가 굉장히
조금 부탁하는 듯하게 만약에 그때 텔레그램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전화했으면 굉장히 세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아이폰도 아니고 아이폰이거나 그때 그 당시 전화가 아이폰이거나 텔레그램이 됐었으면 쌍욕 나오는 거지. 그 해가지고 그 변호사들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 이렇게만 거의 지시하듯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때 이랬다는 거죠.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또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해주면 되지. 이게 나온 거예요. 야, 우리 신자유인님, 악방 원래 죄 지은 놈 옆에 있다가는 벼락을 맞는다. 네. 지금 벼락 맞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공범으로 돼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했는 사안은 거의 100% 다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22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이재명 옆에서 22명이 감옥에 갔고 5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참. 그런데 나는 몰랐다예요. 22명이 옆에서 지금 구속되거나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저기 그 기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5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자기는 몰랐다. 이러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요. 악할 앙자, 이웃 방자, 만날 봉자, 번개 내자. 악한 놈 근처에 있다가는 천둥 번개를 맞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쉽게 말하면 정의 구현이 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 옆자리 옆에서 권선징악이고 옆에서 어떻게든 해서 보완 애동하다가 거기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다가 인생 조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들 분명히 얘기했지만 나한테 와가지고 야 동규야 그만해. 동규야 너 그러다가 뭐 저기 지옥 간다. 그 다음에 너 얼마 안 남았다 웃을 날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하면서 저 댓글 막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둥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야 웃기네 그러면서 막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경고한다. 이재명 옆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한 자리 얻으려고 그 짓 하다가 아니면 밥 먹고 살라고 그 짓 하다가 니들 콩밥 먹는다. 아니면 이재명은 너희들을 모른다고 할 거야. 왜? 그 최철호 PD처럼 너희들을 모른다고 할 거야. 참 그래요. 최철호 PD 정말 KBS PD 이재명이가 시켜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거꾸로 이재명이가 최철호한테 모든 걸 다 떠밀어버렸죠. 그리고 그것도 뭐 만약에 문제가 되면 한다고 그랬고 최철호 PD한테 저기 녹화됐던 그 파일을 받아가갖고 그걸로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그 기자회견만 안 열었으면 그 저기 법에 안 걸렸어요. 기소가 안 됐을 거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한다고 거짓말하고 가져갔냐면 자기가 그 저기 만약에 혹시라도 이걸로 뭐 사건화 되면은 방어하는 데 쓰겠다 그러면서 가져간 거라고요. 가져가 놓고 그거를 갖다가 기자회견을 열어 가지고 저기 그 김병량 시장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해가지고 틀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IHN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병량과 관련되는 위증 교사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증거 채취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거 녹취도 김병량이 이재명의 전화를 받은 내용의 녹취도 다른 사건 수사하다가 우연히 김병량의 핸드폰 발견해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김병량의 핸드폰이 아니라 김진성 핸드폰. 그러니까 김진성. 그러니까 김병량은 전 사망 돌아가신 성남시장이고 김진성의 핸드폰에 대해서 백현동 사건 조사하다가 이게 뭐야? 신봤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야, 참.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아이폰을 쓰고 아무리 텔레그램만 쓰고 철저하게 자기의 범행을 가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그 날카롭게 검찰은 치고 들어가니까 이러니까 이 민주당이 지들 말대로 발작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날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 물러나면 이재명은 죽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IHN님 저분 누구신가? 최근에 새로 들어오신 분 같은데 아마 이재명 변호사가 강의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입으로 야 수사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냐? 핸드폰 절대 뺏기지 말해 라고 했던 그 내용 저거 아니에요. 저게 그러니까 저분은 제가 볼 때 성남시 공무원이에요. 왜냐면 성남시나 아니면 경기도 공무원일 거예요. 네. 왜냐면 공무원들한테 강의할 때 그때 뭐냐면 핸드폰 뺏긴다. 뺏기지 마라.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오호. 예. 야, 평소에도 그렇게 하고 자기도 절대 아이폰만 쓰지 갤럭시 안 쓴다고. 왜냐면 그 아이폰은 못 푼다. 네. 예, 그래가지고 해킹도 안 된다. 이러기 때문에 아이폰 그래서 그렇게 뭐 하면서 일제 샴푸 그저 반일 밤정 부추기면서 지는 일제 샴푸 쓰고 그다음에 우리 국산 저기 그 삼성폰 얼마나 좋아요. 예. 그죠? 우리도 삼성폰이에요. 예. 근데 삼성폰 얼마나 좋아요. 네, 그거 안 쓰고 예, 갤럭시 안 쓰고 뭐만 써요? 아이폰만 씁니다. 아이플. 예, 이재명은 참 왜? 보안 때문에. 보안 때문에. 왜 이렇게 뭔가 비밀이 많을까요? 아니 아무 없이 떳떳하면은 뭘 쓰면 무슨 상관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한번 보세요. 이재명이 갤럭시 쓴 예가 있는지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야, 그래요. 보통 인간들이 아니네. 예. 허시절님 성남시 공무원. 너무 재밌습니다. 예. 오늘 유동규 본부장님 오실 때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의 문을 팍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직접 겪었어요. 예. 저는 직접 겪었고 직접 목격했고 그 안에 인너서클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왜 지금 이야기를 다 하느냐. 이재명이 지가 저렇게 나를 갖다가 했는데 내가 왜 이재명을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아예 그냥 거기다가 말하자면 또 하나의 최초로를 만들고. 그렇죠. 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아니 김만배가 나를 위해서 일합니까? 김만배가 나를 그렇게 그 녹취파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를 표현할 때는 정영학한테 둘이 대화하는 녹취록을 보면은 그놈 그 새끼 걔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만배가 정영학한테 이거 천화동이 1호 사실은 그분 거야. 유동규를 표현할 때 야 사실 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그렇죠. 걔라고 해야 앞에 이 새끼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딱 되는 건데. 문맥이 맞죠. 예, 문맥이 그런데 맞죠. 이거 사실은 그분 거야. 예, 사실은 그분 거야. 그래요. 누구나 다 그 당시에 그거를 다 인지하고 있었고 저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거를 나한테 딱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하셨으면 나무기 사업을 하고 환지 사업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깨지고 어떻게 갔냐면 김만배가 어떻게 그러면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쥐었겠습니까? 네. 이재명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카라님 저 정말 그 우리 경상도 말로 두 자로 딱 끝내줬습니다. 글마. 네. 글마 골 때립니다. 글마 골 때립니다. 야 정말 그 재밌게 참 촌철살인으로 두 글자로 정말 많은 글을 또 표현해 주시고요. 아까 위에서 어떤 분이 주셨는데 MBC보다 100배 더 나은 멸콩TV라고. 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여기 멸콩TV. 이게 진실방송이고요. 네. 거기 짜집게 가지고 편집방송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짜집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라이브로 오죽하면 떳떳하니까 이렇게 다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스마트하다. 거기 좌파 쪽 애들이 맨날 편집하고 그런 게 아주 기술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 옹호를 받다가 이재명이 일반 언론들이 그걸 합니까? 좌파 언론들처럼 안 하니까 검찰이 애완견 노릇한다고. 언론에다가 검찰이 애완견 노릇한다는 거는 진짜 저기 그 필리핀의 두테르테도 안 하겠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인간들 민주당 습관성 탄핵 증후군에 걸린 거 아닙니까 이거?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지금 탄핵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공영방송을 자기네들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MBC 사장 지금 임기가 다 돼가지고는 새 사장이 임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장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사회를 누구를 결정을 하냐가 방통위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방송 3법 만들어가지고는 여기다가 민노총이 주류인 시민단체, 뭐 PD연합회, 기자연합회 이런 데서도 이사 추천권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단 그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니까는 지금의 법 가지고는 자기네들 사람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통위가 기능을 못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홍일 탄핵시켜가지고는 직무정지 시켜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의도가 있고 아주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키고, 그리고 나아가 공영방송 KBS, MBC, EBS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읽히는 그런 법이네요. 네네. 근데 사실 지난번 같은 경우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기 전에 그 이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를 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탄핵 절차를 어떻게 보면은 중단시켰는데, 이번에는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방통위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거든요. 할 수 없죠. 뭐 사람 많아요. 그래 탄핵소추 해. 그러면은 또 사퇴해버리고 그다음에 방통위원장 최진영 변호사 근데 임명하면 되는 거야. 사람 많아. 계속해. 참.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탄핵을 하면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헌법재판소잖아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탄핵했는 것 중에 검사 탄핵, 판사 탄핵 다 했는데 다 기각이잖아요. 그런데 또 탄핵을 해요? 근데 그 탄핵 얘기 또 나오는 게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 20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청원이 들어왔는데, 그럼 이제 법사위에 자동 회부가 되거든요. 그럼 본회의에 가가지고는 거기서 뭐 3분의 2 찬성으로 해가지고 발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럼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겠죠. 근데 저는 어차피 3분의 2니까는 통과되지도 않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자꾸 탄핵 얘기를 하는 게 자기들한테 역효과가 날 거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한나라당이 총선 대패했었잖아요. 네. 저 그 지경 날 거라고 보고 20만 물론 큰 숫자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의 책임 당원이 한 100만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개혁의 딸 개딸들이 또 한 절반 정도 될 텐데 그 숫자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일단 탄핵으로 간다는 것은 일단 탄핵을 대상 자체가 이재명이를 수사했는 검사에 대해서 탄핵한다라고 얘기되고 있고, 이재명에 대해서 나아가 유죄 판결했는 판사한테도 이제는 개딸들이 탄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언론 3법과 관련해서 결정권자인 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 나라가 다 지키냐? 이게 뭐예요? 탄핵 정족수를 그냥 국회 전원으로 그냥 이거를 국회의원을 빙자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아니에요, 이거? 탄핵권 남용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세계 통틀어 유일한 수사검사 탄핵. 그 목적이 뭐냐? 뭐 확실하지 뭐. 이재명이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맞아.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재판에서 유죄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동물은 다 평등하지만 돼지만 특별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서 죄를 범하면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재명만은 수사를 받았어도 안 되고 재판을 받았어도 안 되고 깜빵 갔어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그럼 쟤들 돼지네. 돼지인 거지. 이게 동물농장에서 돼지는 뭐예요? 돼지. 폭군. 우리가 폭군이고 결국 공산사회에서 공산당 일당 독재를 보여주는 것이, 그걸 비판하는 것이 동물농장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지금 바로 이 민주당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저는 섬찟해요, 사실. 이게 호시절님,
웃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뭐예요? 대한민국 모든 사법 시스템, 모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지들이 다수당이란 이유만으로 폭행을 일삼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원지방검찰청 1301호 검사가 불러놓은 사람한테 야 밖에 나가서 10분간 퇴정해. 야 와가지고 벽 보고 10분 서 있어 라고 하면은 당신들 뭐라고 할 거야? 검사가 폭행 협박했다고 할 거 아니야. 똑같은 짓을 국회에서 하면은 그게 정당하냐고. 아유 진짜 전 변호사님 이거 완전 국회의원을 빙자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폭행 협박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모욕하는 거죠. 근데 왜 그 박지원 의원이 그랬잖아요. 그럼 두 손 들고 한 발도 들고 서 있으라 그런다고. 근데 그게 정청래 그 위원장의 그런 그 조치에 대해서 옹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으니까 한 거라 그러던데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네. 야 정말 말이야 방구야. 근데 변호사님 저는 사법방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좀 뭐가 세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쟤들이 저렇게 나오면은 시행령을 만들어가지고는 쟤들이 만든 법안을 그냥 마비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시행령을 없애게 하려면 위헌 위법 심사를 또 대법원에다 해야 되잖아요. 그 대법원이 판결이 안 나오게 그냥 질질 끌게 그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해. 뭔가 이런 정신으로도 보여야지 규탄한다 그러면서 우아하게 백조 행세만 하려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탄핵 남용 방지법 탄핵 신청했는데 기각되면은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윤리 심사를 해가지고 자격 박탈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강대강만으로 갈 수도 없지만 그와 같은 무도한 탄핵 시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으로 만들라고요. 시행령으로. 시행령으로 만들면 어차피 안 지키겠다. 시행령으로 만들면 또 국회의원 입법권 침해했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다고 또 그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쟤들이 만들려는 그 시행령 법안이요. 그 국회법 개정 그게 뭐냐면은 시행령의 문제점을 국회에서 지적을 했을 때 그걸 수정을 안 하면 바로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하기에는 참 쉽지는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무도한 그런 탄핵 시도에 대해서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 그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검사 같은 경우에 지들이 뭐라고 하는데 검사가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오면은 그 검사 승진 어려워요. 계속 무죄 나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검사는 기소해놓고 판결이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 평정이 팍팍 깎인다고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그런 식으로 탄핵을 해가지고 다 기각되고 그 이유를 봤을 때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해서 기각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입법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국회법 시행령에 보면은 그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에 대해서 요청을 해가지고는 이거를 검토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한 번도 게을러가지고 안 써먹어봤거든. 그래놓고 인제 와가지고는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참 법리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게 탄핵에 관한 것이 너무 쉽게 나와요. 사실 이런 것 자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송에도 뭐냐면 탄핵 얘기한다고 해서 계속 탄핵 얘기만 안 된다. 마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라는 조지 레이코프의 얘기했듯이 탄핵 얘기하다 보면 탄핵이란 것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므로써 탄핵 발의하는 것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쪽에서 탄핵이 나오면 탄핵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저는 2조 심판은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우리가 왜 멸콩TV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까? 탄핵하는 것 자체가 그걸 얘기하기보다는 이재명이 깜빵 가는 것, 재명아 깜빵 가자를 먼저 얘기하고 조국아 깜빵 가자 그러면서 오히려 국회가 아니고 대법원 앞에 가가지고 조국이 빨리 선고를 해달라고 시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한테 빨리 재판 진행해가지고 빨리 깜빵 보내달라고 서울지방법원 앞에 가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시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옛날에 어땠어요? 이재명이가 수사를 받게 하고 하니까 민주당은 그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가가지고 앞에서 시위하고 검찰청장 보자고 앞에 가가지고 농성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언론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지금 뭐 하냐고 지금. 단식이라도 좀 해봐. 병원 가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지. 내가 YS 이후로 보수 쪽에서는 단식을 하는 걸 못 보고. 네. 있었다. 황교안 대표. 황교안. 이게 투블럭이 머리가 이쁘게 나와가지고. 예. 그때 뭐 이렇게 루머가 있었어요. 본인 머리가 아니라는. 근데 그거를. 그렇지. 예, 가발이 내보내는데 그 투블럭으로 확실히 그걸 본인이 머리란 걸 입증을 하셨죠. 아무튼 지금 뭐 국회 해산을 할 수 있는 것은. 국회 해산은 헌법재판소죠. 아니, 국회 해산은, 그러니까 정당 해산은. 국회 이제 해산. 그 헌법재판소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회 해산권은 대통령에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 내각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수상을 불신임이 했을 때 수상은 또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앞으로 개헌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과연 대통령제를 계속할 것인지 대통령제를 할 경우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의회 해산권을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국회의 탄핵권이 남용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물리게 하는 국민 소환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실제로 이런 부분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국회 해산으로 맞설 경우에는 정부가 마비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회 소환권, 주민 소환제도 이런 부분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탄핵 제도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규제하는 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의회에 대해서 그런 주민 소환 제도라든가 국회의원의 무도한 탄핵 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입법권으로 지금 계속 제한하는 보수 야당의 지금 보수당의 지지자들의 어떤 그런 제도적 견제장치 좀 필요한 건 아닙니까? 견제장치 필요한데 지금 편안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없잖아. 전당대회 때문에. 미치겠어 정말. 그 2조 심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 한동훈 캠프에서 무슨 얘기 나오면 그 2조는 이철규 조정훈이래. 그러면 안 돼. 정말 짜증나. 그리고 사실 친윤인이라는 것도 네. 과거에 이런 카테고리가 좀 이렇게 무너지고 분화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뭐 대표적인 친윤 한동훈 위원장으로 가셨잖아요. 주진우 의원 뭐 그런 거 보면은. 윤심이 누구한테 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얘 용산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이고 와치앤씨라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 숲속 오두막님 0512님 상당히 전문적인 말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체제를 대통령제로 갈 것인가 의원 내각제로 갈 것인가 대통령제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5년 단임으로 갈 것인가 4년 중임으로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다만 이런 개헌 얘기가 나오면은 전국이 사실은 거의 개헌의 소용돌이로 다 들어가서 대통령의 존재감이 사실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개헌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당이 되면은 개헌 논의가 사실 쉽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개헌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도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리 여의도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띵크탱크에서 계속 어떤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화두를 우리가 던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 변호사님 최고위원 출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슈퍼 챗을 보내줬는데 네, 어제 우리 다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최고위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전 변호사님은 또 보수의 여전사로서 정말 요즘 종횡무진 사회를 종횡무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 요새 좀 전투력 떨어졌어요. 저 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불러서 다 가시는데 좀 멸콩TV만 좀 나와주세요. 네네 멸콩TV는 저 요번 주만 하더라도 벌써 3번째예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또 많이들 봐주셔요. 너무너무 멸콩TV 감사합니다. 요새 조회수 잘 나와가지고는 나와도 신나요. 엄지척 멸콩TV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근데 이게 민주당의 원내대표 박찬대 이 인간이 어따 대고 윤 대통령 정신 차리라고 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리라고 아직까지 민심을 못 읽고 국정기조 안 바뀌고 있다고. 너나 정신 차려 이 코딱지야. 네, 그러니까 참. 나 진짜 고소당할 것 같아. 너나 정신 차려 코딱지야. 원래 그 정도면은 뭐 우리의 의사 표현의 자유 범위에 들어갑니다. 네네. 지들이 잘하면 될 거 아니야. 무슨 지들이
의회 독재를 하고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냐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으로 뽑아놔가지고 개혁 입법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다 막아놔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법은 못 바꾸고 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일부 지금 개혁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진짜 정말. 박찬대가 운영위원장이에요. 아, 맞아요. 예, 근데 뭐 관련해가지고는 쟤들이 지금 이 특검 4국조를 한다 그러는데 이 국조가 보니까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사건하고 뭐 또 방송자강 문건,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거랑 근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이제 대통령실을 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운영위원장 하면서 부르겠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특검을 해야 될 것은 이재명과 이재명 떨거지 아닙니까? 대선 직전 대장동 몸통 가짜 뉴스 만든 거. 요거 신앙님이하고 김만배가 민주당하고 짜고 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아주 강하게 지금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저도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사실 언론계에 몸담고 있었고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유튜브 방송하는 게 일단 언론의 역할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제 김만배와 신앙님이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구속 수사를 하게 되면 한 20일 동안 구치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조사를 받게 되죠. 아주 국립학교에서 이제 뭐 무상급식 해주죠. 아주 그 집중 수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봤을 때 기획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브로커 조우영 관련 이 인터뷰로 대선 한 6, 7개월 전에 했어요, 이미. 했고, 그걸 제가 이제 제작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든지 뉴스를 만들 때에는 가서 녹취를 따든지 몰카를 하든지 그렇지. 인터뷰를 하든지 따면 가져와서 그걸 다 풀게 됩니다. 맞아요. 예. 그 풀 녹취록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문자화된 풀 녹취록이 제작자의 손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1시간 인터뷰했으면 쭉 1시간 과정에 전 이야기하는 걸 다 들어오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아니, 취재를 한 지 6,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왜 보도를 하냐 이거예요. 그 보도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풀 녹취록이 들어오고 나서 빨리 보도해야죠. 왜? 속보 경쟁에서 이겨야 단독 보도가 되고 특정 보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6, 7개월 손에 쥐고 있었을까? 보도 시점에. 보도 시점. 그건 뭐냐? 기획했다는 거죠. 그렇죠. 기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도 3일 전가 있기 3일 전. 3일 전. 3일 전이면 여러분 사전투표 다 끝나고 투표하러 가는 날 3일 전이면 어떤 거냐면요. 아, 이번에 나가서 윤석열 후보를 찍어야 될까? 이재명 후보를 찍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스윙 보터라고 합니다. 뭐 중도층. 좀 나쁘게 말하면 아, 어떻게 기회를 한번 볼까? 간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야, 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 때 이거 대출 브로커 조모 씨를 좀 형편을 봐주고 좀 유리하게 해준 게 야, 그 커피 타준 게 윤석열 검사야. 이걸 뉘앙스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아, 보니까 좀 공정하지 못하네. 윤석열 검사 출신 후보가 상당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사로 내가 알았는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준 사람인데 뉴스타파 보도를 보니 공정하지 않네.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뉴스타파에 보도했지만 실제 뉴스타파가 뭔지도 개뿔 나도 몰라.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를 자, 어디서 받았었냐? 그렇지. 네. 자, 1번 뉴스타파가 먼저 터뜨립니다. 3일 전에 터뜨립니다. 1시간쯤 지나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페북에 뜹니다. 그게. 그렇죠. 뜨고 그게 뜨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각종 진보 좌파 매체에서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KBS, MBC가 그날 저녁 메인 종합뉴스 아이템으로 발제를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저녁 뉴스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이 제작 프로세스를 알게 되면 아, 이게 상당히 기획이 되었고 3일 전에 뉴스타파가 먼저 터뜨리면 제가 뉴스타파가 이 가짜 뉴스로만 봤을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돌격대 역할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돌격대 역할을 했구나. 그래서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는 그 어떤 장막을 뚫었구나. 뉴스타파가 돌격대 역할을 했구나. 뚫리니까 그 다음에 좌파 매체들이 전부 너도 나도 가서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큰 KBS, MBC 대형 스피커로 넘어가게 되는 그 과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기획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 제가 쭉 흐름을 보면 친민노총 세력이 움직였다. 이거는. 그리고 신앙님이가 누구예요?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탁 보도를 하자마자 대선 직전에 민주당이 그 보도를 액기스로 해서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이가 뭐라 했어요? 대장동은 당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다 라고 했는 거를 전 국민들 450만 명이 다 되는 사람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돌린 것이 바로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가짜 뉴스의 기획, 그리고 생산, 유통, 확산, 그리고 이거 한 바퀴 더 돌리는 게 뭐냐면 정치권이 받아서 이야기를 하죠. 이거 보세요. 이거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 윤석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받아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 바퀴 더 돌고 3바퀴, 10바퀴 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짜 뉴스가 실체적 진실이 돼버립니다. 우리나라 가짜 뉴스의 기획, 생산, 유통, 확산, 정치권으로 확산까지 보여준 게 바로 이 뉴스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는 필연적으로 그 배후에 친민노총 세력이 기획, 생산, 유통에 가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사후적으로 이게 보면. 그렇죠. 지금 임수빈님, 김만배가 저수지물 군데군데 풀었겠죠? 물 마신 것들 죄다 찾아내라. 그 물 마신 게 신앙님이 아닙니까? 그렇죠. 신앙님이 쓴 책이 뭐라고? 그 개뿔 몇 채 권 되지도 않는 세 권을 한 권당 5천만 원. 거기에 부가세 별도로 해서 1억 5천만 원에 부가세 1,500만 원 해서 참네. 그 책이 대한민국 혼맥 지도라는 책인데 대한민국이 정계 경제계가 어떻게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나 그 책인데, 아니 그렇게 좋은 책이면 무상 기부해야지. 도서관에서 많이 좀 보내고. 제가 기억하기에 그 매일경제에서 혼맥 지도라는 책이 나와요. 매일경제가 그런 책 많이 만들죠. 네,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또 요번에 그 신앙님 민노총 언론노조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공갈 혐의까지 있습니다. 국립중앙원장 의료원장한테 이 책을 선물을 했는데, 맞아요. 그 사람이 한 수백만 원을 후원한다고 하면서 줬어요. 그런데 이 책이 그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책 좋네 해서 당시 문재인 청와대 인사에게 줍니다. 그렇죠. 주는데 그걸 이제 신앙님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님이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아니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약속 이 계약 파기다 이러면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알리겠다고 겁박을 하죠.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5천만 원. 5천만 원. 이 인간은 진짜 인간이 아니문이다. 야, 진짜 어떻게? 그 대목에서 제가 정말 빡치더라고요. 진짜 아니, 국민들이 이런 좌파들의 이중성을 철저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한다. 우리 이영풍과 파이팅! 한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뭡니까? 이 인간들이 잘 생각해봐요.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선에 김대엽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2002년에 이회창 후보 아들에 대한 김대엽의 허위 병력 비리 주장. 결국 이회창 떨어졌습니다. 대선판을 흔들었죠. 근데 나중에 수사해보니까 가짜였어. 근데 다 끝나버렸어. 이게 떴다방이지. 떴다방. 전형적인 떴다방이에요. 2017년에 뭐가 있었죠? 드루킹 댓글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드루킹. 김경수. 김경수가 있었습니다. 뭐 우유빛깔 김경수? 어이없는 무슨 그런 말도 참. 그래서 이게 이제 가짜 뉴스는 전형적인 언론계 떴다방이거든요. 정치인과 좌파 언론이 짬짬이 해가지고 지 대선 이기려고 한 번은 이겼단 말이에요. 한 번은 또 아니죠. 2017년에 드루킹 댓글에서 문재인이도 결국은 대선에 이겼잖아. 그리고 이번에 2021년 한두 번 해보니까 걸리지도 않고 걸려도 벌써 다 선거 끝났다고.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선거 있기 바로 3일 전 3월 6일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왜냐? 제 생일이거든요. 2021년 3월 6일 날 이게 김만배가 사전에 어떻게 보면은 친야 언론 민주당과 사실 짰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가지고 가짜뉴스 만들고 유포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무렵에 최재경 검찰총장이 뭘 했다고 하면서 또 언론에 보도를 냈는데 알고 봤더니만 최재경이란 목소리는
민주당 당직자였다며요. 와, 이 인간들은 간이 배밖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라는 이 소중한 사회적 공기, 네. 그러니까 공기 에어 말고요. 네. 공공적인 공적 기구, 공적 네. 재산, 공적 자산, 네. 이거를 정말 우리 사회에 이롭게 써야 되는데 이 자들은 스탈린주의 언론관을 갖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네. 공산당이 이야기하는 선전 선동부에처럼 매체를 막 악용하는 거예요. 흉기입니다. 이게 사회적 흉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언론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가짜 뉴스에 괴롭힘을 당하고 가짜 뉴스 공해에 시달리는 많은 국민들이 언론을 이제 존중하지도 않고 기레기라는 말을 서슴지 않게 하잖아요. 서슴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책임을 이 가짜 뉴스 세력이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지금 뉴스타파 대표도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제도 조사받았잖아요. 그렇죠. 뉴스타파에 대해서 아마 수사기관이 아마 아주 살펴볼 겁니다. 뉴스타파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돌격대 역할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돌격대 역할을 한 뉴스타파의 정체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자유를 지키려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은 결국 민주당과 짜고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든지에 대해서 실제 진실을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대목에서 뉴스타파가 인터넷 방송이잖아요. 보도를 했어요. 그럼 1시간쯤 있다가 이재명 대선 캠프 후보에서 어떻게 페북을 올리냐. 그러니까. 자, 그럼 이재명 대선 캠프 후보가 뉴스타파만 딱 오르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언론 매체를 볼 텐데 어떻게 1시간 만에 그걸 알아. 그 말은 알려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미리 짜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실제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3월 6일 날 보도를 했지만 한 6, 7개월 전에 했고 그런 인터뷰를 했고 그 무렵부터 그런 인터뷰를 했는 무렵부터 이재명이가 그 전까지만 해도 대장동은 자기의 치적이고 당군의 최대 이익 환수 사업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그 무렵 전후로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윤석열이가 그때 부산저축은행 관련해가지고 대출 브로커 조우영이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 사주고 무마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몸통이 윤석열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기획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획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후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느냐는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떴다방의 이 실체를 알려면 사후적으로 어떻게 얘들이 움직였냐를 보면 저거 떴다방이었네. 근데 선거 같은 경우는 한번 당선자가 정해지고 나면 이건 쉽게 하면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선거의 맹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떴다방들이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죠. 딱 기획했다가 특정 시점별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저기를 타격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단 말이죠. 여기에 유권자들이 훅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께서는 대선 직전, 총선 직전, 지방선거 직전에 떴다방식으로 이렇게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